네, 대공개의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번지 똑똑 이경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부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만나서 반가운데요. 어제 전두환 씨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반성이나 사과, 사죄 말 한마디 해주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광주 시민들 그리고 또 국민들이 만약에 전두환 씨가 그런 사죄를 했다면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선한 마음이 허망해져 버렸어요. 이경 부대변인, 그래도 우리가 일말에 기대하지 않았나요? 저희 어머니 광주 분이시거든요. 그 현장에 계셨었고요. 그러시군요. 네, 물론 지금 건강하세요. 제가 엎혀 있었고요. 네, 아주 갓난아기.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물론 저와 아주 그 몇 촌 안 되는 가족들은 아프신 분이 다행히도 없는데, 좀 먼 친척이라든지 이웃들은 돌아가시거나 몸이 많이 불편하게 되신 분들. 그러니까 그것이 폭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폭동이 아닌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추징금 그런 얘기는 오히려 안 합니다. 예. 뭐 추징금이 1,000억 원에 가깝게 뭐 있다 그런데, 그런 얘기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 그런데 마지막까지 전 대통령을 바라면 하면 안 되죠. 전두환 씨가 마지막까지 방송의 모습을 나타내서 보였던 얘기가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계속 썼고요. 예. 그리고 그거 본인이 발포 명령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끝까지 얘기했던 것이 마지막 방송의 본인의 그 얘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 피해를 본 유가족 입장에서는 돈 문제도 아니고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이거였으면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아픈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 내 곁에, 내 소중한 가족이 내 곁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마음이라도, 그 마음에 한 구석에 정말로 그 멍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 마음에 조금은 위안이 될 텐데, 이제는 그 위안마저 받지 못하게 되는 이 현실이 예. 너무 허무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뭐 비판이니 뭐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전혀 나오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허무하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예. 허무함이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5.18 이후에 태어나셨죠? 예, 맞습니다. 예. 5.18에 관해서 좀 이야기 들으신 거는 어떤 것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정말 5.18을 책으로 배운 예, 세대이죠. 당연히 뭐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건 당연히 뭐 저희 세대에서는 상식이고, 우리 이제 87 항쟁으로 이어지는 그 정말 신군부에 대한 그런 어떤 저항의 물꼬를 튼 사건이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사건으로 저희는 당연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광주의 아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 기억에 제일 남아있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5.18 민주묘역에 데리고 가셨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저희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번호판에 이렇게 그 지역명이 써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대구 뭐 이렇게 땡땡땡땡 써 예.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에는 대구에서 왔다고 하면 좀 싫어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또 저희가 하필 길을 잘못 들었는데 경찰관 아저씨를 어떻게 또 만나가지고 뭐 일방통행 길 잘못 갔나 뭐 해서 저희가 민주묘역에 왔다라고 하니까 경찰관 아저씨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좋아하시, 너무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또 5.18의 정신을 배우러 오셨냐, 그 좋아하시던 모습이 제 기억에 굉장히 남아 있어서. 아버지가 대구가 고향이신가요? 예, 대구가 고향이십니다. 그런데 왜 아들을 데리고 5.18 묘역을
참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게 사실 저희 외조부께서 전북 분이신데 예. 그거랑은 상관은 없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정말 광주 5.18이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단순히 광주의 아픔만이 아니다. 그래서 좀 어린 나이지만 좀 예. 가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거고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외조부께서 전북이 고향이신데 그때 당시는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할 때여서 대구로 이사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전북 출신이라고 하니까 왠지 이렇게 또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서 그때만 해도 공무원들이 그래서 공무원들 뇌물을 줘가지고 본적지를 바꾸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때 당시에도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요. 전두환 씨가 이제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5.18은 이제 벌써 40년을 지나서 41년이 지났습니다. 이경 부대변인은 그때 당시 갓난아기셨고 천하람 위원장은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아직도 이제 정말 특히 2030 세대를 대표해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인데 젊은 친구들은 역사책에서만 이제 마치 우리가 6.25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비극을 책으로만 통해서 아는 것과 또 실제로 겪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것과 차이가 크잖아요. 오늘 제가 좀 이례적으로 제가 겪었던 5.18 얘기를 잠깐 두 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궁금합니다. 5.18이 나던 해 저는 광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5월 18일 날 시내에서 잠깐 시위에 참여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요. 군인들이 가택을 수색하면서 대학생을 무조건 잡아간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긴장하면서 집에 있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엄마를 만나러 오셨는데 얼굴이 사색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더니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물 한 잔만 다오.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서 물을 이렇게 드렸더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막 전화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세요. 전화를 딱 하는데 자기 집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화하자마자 아들 이름이 길배인데 야 길배야 너 꼼짝 말고 집에 있어.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렇게 하시고 나 집에 가야 되겠다. 오자마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시내버스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중간에 버스를 세우고 군인이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버스 안에 이렇게 쭉 보다가 대학생처럼 보이는 남학생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너 내려.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려 임마. 그러는데 버티니까 그 버스에 그 우리 어머니 친구분을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가 타고 계셨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차를 거부하는 대학생에게 그 자리에서 대검으로 배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찌르고 끄집어 내린 거예요. 그거를 보는 그 순간 그 어머니가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 집에 오자마자 하나도 정신이 없어서 아들한테 전화해서 너 나오지 말라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걸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났고 또 온갖 얘기들이 또 돌고 결국은 이제 5월 21일 날 발포를 합니다. 시위를 하는 시민을 향해서 군인들이 총을 쏘았죠.
지금 뭐 외국에서나 일어나는 것 젊은이들이 보는데 그런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라고 이제 무기를 우리도 가지고 대항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뭐 영화도 나왔지만 직접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공포.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큰 두려움은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해칠까 하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절망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우리 국민을 죽이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절망이 더 두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 끌려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락할 방법도 없고 전화도 안 돼. 그리고 연락할 수도 없고 텔레비는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는 한가한 드라마, 쇼 방송해요. 뉴스에 잠깐 나와요.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시민들이 시위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때는 뭐 워낙 시위가 일상화돼 있으니까 아, 광주 사람들 좀 독하게 하네. 이런 정도만. 아무도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고립이 돼서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절망. 그게 더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무서워서 또 부모님이 말려서 집 마루를 뚫고 그 밑에 거적을 깔고 거기에 촛불을 켜고 안정이 될 때까지 숨어서 지냈는데 그게 평생 나한테는 빚으로 남아 있어요. 그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나가서 싸우다가 숨졌던 수많은 사람들한테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이후로 5.18에 관해서 얘기하면 광주 사람들은 입을 닫아요. 왜?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신들은 들어주지 않았다. 얘기해도 당신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자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얘기하죠. 아까 우리 이경 부대변인이 추징금 얘기했는데요.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 앞에서 보험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그 일 이후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 저는 사실 그 아픔을 겪은 뒤로 태극기 부대의 극렬한 시위 외침을 좀 이해해요. 왜? 6.25 전쟁을 겪은 분들이에요. 북한군의 만행을 직접 몸으로 겪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보는 시각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 보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이웃을 죽인 북한을 제대로 사과도 안 했는데 용서한다? 손잡고 악수한다? 평화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해라라고 하는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똑같은 처지에 있었으니까. 전두환 씨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 다 아는데 적어도 살아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저는 그런 기대했어요. 살아서 못했다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전두환 씨 책상에서 혼자서 밤늦게 고뇌하면서 썼던
글 한 조각은 나오지 않을까. 내가 비록 살아서는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지만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정말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쪽지 한 장 남기고 갈 수 없었을까? 그런 점을 생각하니까 어제 전두환 씨의 부고를 듣는 순간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났어요. 용서를 구했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었던 그 선한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이례적으로 5.18 경험, 저는 이런 거 경험도 아니잖아요. 간접 경험이잖아요. 근데 직접 그 일을 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겪은 사람들 아직도 살아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분께 정말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5.18 역사,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지혜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백운계의 시사 1번지 이경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부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제가 겪은 5.18 좀 너무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말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궁금해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겪었던 일을 좀 소개도 좀 해주고, 그리고 언젠가는 매듭을 지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천하람 위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이제 순천에 와서 정치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로 더 커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군인들은 작전이잖아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력도 동원하고 심리전을 펼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렸냐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씨를 말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일부러 퍼뜨려요. 예. 그러면서 대결 구도로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심리전인데 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설마 하다가 믿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은 평생 경상도를 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것을 정치에 이용하고 하면서 정권 연장 또 유지하려고 하고, 노태우 씨가 대통령 선거할 때 광주에 와서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돌을 맞았는데 그것도 조작이 됐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대구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광주에 가면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어주지 않는다 막 이런 유언비어도. 예, 저도 막 어릴 때 그런 얘기 듣고 그랬습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지역 감정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방금 전에 일부에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장도 만났습니다만 그래도 진실을 밝혀야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오늘은 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두 분의 해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어떻게 하면 이걸 다 풀고 하나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확한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고 물론 저희 세대에서는 글쎄요 아주 극우적인 뭐 일베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빼고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뭐 북한군 개입설 이런 거 믿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는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저 당연히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발포 명령 이런 얘기 뭐 내린 적 없다. 뭐 보면 무슨 민정기 뭐 이런 사람들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50대 전두환의 승인 없이 발포가 이루어진다는 걸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그 시대를 겪지 않은 저희도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확인이나 또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나 이런 거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저희 세대에서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거의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경 부대변인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이 저기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역사적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국가장이 언급이 살짝 됐을 때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여야 정치권 모두 다 이견은 없는 것 같고 국민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포 명령자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이준석 씨 국민의힘 대표가 또 조화를 보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선 이견이 없으면 서로 간에 이견이 없으면 퍼포먼스가 아니더라도 정치권에서 최소한 여야 모든 정당이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전두환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아픔을 줬던 그 역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 정치권에서 이견이 없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뭔가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텍스트로 기록이 돼서 전파하는 것도 물론 그거는 기록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정치권에서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뭔가는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전 첫 번째 그 조화 보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에는 애도가 다 있기 마련인데 저는 전두환 씨 죽음에는 애도도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정치권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확립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YS도 국민의힘의 뿌리이기도 하고 전두환을 단죄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규정한 것도 YS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껏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이 그 보수 정당이 전두환의 당이냐 YS의 당이냐 물론 뭐 3당 합당의 원죄가 있습니다만은 그 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망언으로 광주 시민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선으로 이제는 광주 5.18 이후에 태어난 정말로 5.18을 인정하는 보수 정당이 확립될 거라고 믿었는데 저도 조화 보낸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전두환에 대해서 저희 지지자들 중에 공과 과를 따져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돈을 훔친 사람이 말입니다. 돈을 훔쳤는데 그중에 일부를 기부한다고 해서 돈을 훔친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과 과를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떤 보수 정당도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보수 정당도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국민에 대한 학살이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을 주장하는 보수 정당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 국민의힘도 건전한 보수 정당이라고 하려면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권을 찬탈하고 그 이후에 국민들의 인권을 누구보다 강하게 유린했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전두환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된다. 좋은 지적이세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동안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하한 발언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태 위원장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진짜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검증받고 지금 사라져야 될 사람이 정말로 정말 사죄를 하던가 그래야 될 사람이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잡고 목소리를 내고요. 지금 검색해보면 아직도 지금 본인이 뭐 나서서 하는 것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없어져야 되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배공개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